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유 환율연구소는 매년 연말이 되면 해당 연도 활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2023년에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올해도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2022년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023년에 계획 등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잘된 것보다도 좀 아쉬웠던 부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우선 얘기하면 2022년 1월 초지요. 1분기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증시 매도 의견을 냈는데, 특히 테슬라 등 거품 가다 발생 주식이죠. 테슬라뿐이 아니죠. 거품이 그 당시에 많이 발생했던 주식들이 메타버스 관련 주식, NFT 관련 주식, 비트코인 또는 코인 관련 주식, 이런 주식 매도 의견을 냈고, 그거는 큰 문제 없이 연말 현재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제대로 된 것 같고, 코스피도 지난 1년 동안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워낙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계와 기업이 부동산 올인을 해가 있고, 그리고 부채가 많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식뿐만 아니라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금리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주식은 대부분 추천보다는 하락 예고 내지는 매도 의견을 냈죠. 옛날에는 하락 예고하면 수단이 없었는데, 요즘은 하락 예고하면 내리는 쪽에 배팅하는 상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쪽도 이제 의미가 있죠. 과거에는 내리는 것보다 오르는 쪽 위주로 얘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하락 쪽에도 얼마든지 배팅할 수 있으니까 하락 쪽으로 방향을 유도했다, 내지는 인버스 투자를 하라, 아니면 그 다음에 공매도 하라는 얘기죠. 환율 쪽은 지난해 계속해서 계속 오른다는 쪽으로 얘기하다가 12월 경에 이제 112 인덱스 기준입니다. 113 할 때 이제 매도 의견을 낸 거죠. 인덱스 기준으로 104 내지 105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한 10%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율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내년 1월 말경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 거예요. 환율 얘기는 앞으로 많이 없을 거예요. 이유는 아직까지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3월 중순경에, 그러니까 2분기 시작이죠. 나스닥 지수가 그 당시에 한 20%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1만 한 2천선까지 내려왔죠. 연초가 1만 5천, 6천엔에서. 그래서 1만 5천까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엔비디아도 매수 의견을 내 가지고 또 반등한 다음 주당 280불에서 300불 사이에서 매도 의견을 냈죠. 그리고 1만 5천선까지 반등한 다음에는 인버스 투자 의견을 냈고요. 그러니까 2분기에도 성공적이었다. 주식 전략은 금리는 시장금리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니까, 시장금리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방송 내용 조회수도 가장 많더라고요. 연말 현재도 10년물의 경우에는 연준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지만은 그 10년물은 하락 속도는 느리다. 느린 이유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 등지에서도 미국 최근에 투자를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6월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11,000선에서 13,500까지 뭐 돌파한 다음에는 청산하라. 그리고 이제 뭐 저희들이 세미나도 한번 개최하고 했는데, 세미나 할 때 이제 그 미국 실물 경제가 그 당시 이제 많은 분들이 3분기, 4분기 침체를 얘기할 때죠. 그렇지만 보유 환율 연구소가 3분기와 4분기 미국 경제 나쁘지 않을 거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2,500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를 하는 쪽에 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1600선이 붕괴될 때는 올해 중에는 바닥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12,50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12,400에서 했다고 보면 한 10%, 8% 사이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1600선에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낸 것에 비하면 뭐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여하튼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는데, 결국 9월 이후부터 12월 현재까지 나스닥 100 기준으로 그래도 한 14,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물 경제는 나쁘지 않았어요. 14,000은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 구성이 그 기술주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방산업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뭐 기업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주들이 좀 많이 내린다 하더라도,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60% 이상 내릴 거라고는 봤어요. 그러니까 400불이 깨진다고 본 거죠. 액면 분할하기 이전이죠. 액면 분할을 3분의 1로 했으니까 130은 깨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 3분의 1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112 붕괴가 되었으니까 한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기술주들이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빠졌다. 내년 1분기 중에 좀 더 빠질 거라고는 봤지만은 원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뭐 선반영이라 하면 선반영이죠. 선반영 되리라고는 그 예상을 하지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나스닥 100 기준으로 14,000 정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 뭐 기술적에 이제 뭐 그 수혜를 보는 방산업종도 있고 뭐 이런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래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이 붕괴된다든지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년 1분기에도 2023년입니다.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4분기 성장률에는 1월 15일경에 발표될 테니까요. 그리고 1월달은 좀 나쁠 거예요. 매출액이. 왜냐하면 연초에는 소비하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으니까, 생필품 외에는. 그리고 또 할인 행사를 4분기 중에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뭐 최소한도로 2월 중순까지는
그렇게 뭐 소비를 기대하기 힘들 거다. 그러면 또 미국 경제 나쁘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러니까 2022년 말 기준으로 80위에서 100위 사이에 있는 한 20개 종목은 아마 아웃될 가능성이 커요. 100에서. 대신에 100 밖에 있는 주식 중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주식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100위권 안으로 들어오면 80여에서 100위권 중에 나쁜 기업은 아웃되고, 또 100위 이하에 있는 기업이 10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또 1위부터 50위도 테슬라처럼 희생이 큰, 그러니까 영업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메타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주식들은 이제 아웃되겠죠. 쉽게 하면 10위권 밖으로 툭 빠지겠죠. 그 대신에 상위 그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50위권 안에 있는 나스닥 종목 중에서도 상향 조정되는 주식에 대해서 기관들이 매수 비중을 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수 하락폭은 정권 전문가들 중에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9천 이하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럴 정도로는 안 될 거다. 이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조정이 있거든요. 조정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수 종목 조정이죠. 조정이란 말이 예를 들어서 뭐 100위권 안에 있는 것들은 또 100위권 밖으로도 나가는 기업이 있을 거고, 100위권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또 20위권 안에서 20위권 밖으로 나가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이나 투자 전략가는 어떻게 하느냐면 비중 조절을 하거든요. 투자 비중.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리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지수 투자의 장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 내년도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제 한국 그 주식에 대해서 지난해는 거의 의견을 안 냈는데, 내년에도 한국 주식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지속될 테니까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하락폭이 클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국내 주식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야말로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될 수 있는 환경. 그러는 게 대표적으로 구리 관련 종목이라 해가지고 방산업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리가 경기 불황 국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면 대부분 구리 수요가 증가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유한율연구소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지난해 처음에는 LS를 투자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걸 청산하고, 그 다음에 풍산 쪽으로 와가 있는데, 결국 추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종목은 2종목 정도예요. 나머지는 전부 매도 쪽에 얘기를 한 거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에도 이제 많이 내렸으니까 일부 또 건전한 기업들, 또 수익성이 수반되는 기업도 아직 더 있어요. 그리고 PR로 보면 6배, 5배 기업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기업은 쉽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수반되는 가치주죠. 그런 쪽은 투자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자. 즉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자. 즉 종목별로 보면 매수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도 종목이 있을 텐데 그걸 같이 가져가자는 거죠. 물론 이제 당일날 할 필요는 없어요. 시차 조정을 하니까 가격이 많이 내렸을 때 지수 전체가 매수를 했다면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하는 시점에 또 거품이 발생하는 주식이 있으니까 그 종목을 매도를 하면 전체적으로 그 하루 이틀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뭐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 문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주일 이상을 놓고 보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즉 단일 종목 투자해 가지고 50% 손해보고 70% 손해보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많이 문제가 생길 때도 한 10%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 대신 그 항상 그 오른쪽에 정확하게 배팅을 했다면, 그리고 내릴 확률이 높은 종목에 제대로 선정을 해가 배팅을 했다면 일주일 단위로 보면 많이 벌어질 때 10% 정도,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항상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내년에는 그 우리 대표님한테는 그런 식으로 실습을 할 생각이에요. 그게 상당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특히 한국에는 유효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시간은 올해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발표하지는 안 하고 있지만은 구두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뭐 환율 쪽에 뭐 이 얘기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내년도 환율은 굉장히 등락이 심할 거로는 보는데, 그렇지만 얘기할 시간은 없을 거다. 또 환율이 등락을 하면 주가도 등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선 외국인들이 환율 등락에 민감하거든요. 국내인들은 그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면 환율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뭐 한국은 특히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가게도 기업도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등락이 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내년은 원래 피드백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나스닥 9월 이후에 전망이 조금 실패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종목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수 개념으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500 이하라는 이 말이 그 12,499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500에서 예를 들어서 11,000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서는 불알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600선 연중 저점이죠. 적극 매수 의견을 냈다면 그때 비중은 높여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그조차도 아까 매수와 매도, 즉 위험 관리도 동시에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 종목을 투자할 때와 두 종목 이상을 투자하고자 할 때,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뭐 매도, 공매도 포함입니다. 그때는 종목이 달라져야 돼요. 한 종목을 투자할 때 그 종목 선정 방법이 달라야 되고, 내가 두 종목을 가지고 위험 관리도 하겠다라고 하면 종목 구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테마주들은 대부분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죠. 그 중에도 옥석이 있다는 거죠. 옥은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해가 가지고 있고, 그 돌에 해당되는 옥석 중에서 석에 해당되는 주식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공매도 쪽으로 보유 포지션을 가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면서 2022년 포유 환율 연구소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2023년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좀 더
그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